추석 특집 원테이크의 기적은 아주 조용한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조명은 밤을 밀어냈고 천장에 매달린 원형 서치라이트는 회전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스튜디오의 숨결을 정렬했다. 국악 세션과 브라스, 일렉 베이스와 리듬 섹션이 바둑판처럼 교차 배치된 복합 세팅 위로 라이팅 큐와 카메라 동선, 오디오 마이킹이 다시 짜였다. 제작진은 명절 특집이라는 안전한 포맷을 거침없이 벗겨내고 라이브 원테이크라는 선언을 정면으로 들이밀었다. 흔히 말하는 속도 대신 진심을 전면에 올리는 모험, 그 실험의 정점에는 김용빈이 있었다. 그는 무대 중심에서 전체의 톤을 정하는 전제로 설계에 착수했고 제작진은 그가 내놓을 첫 호흡에 스튜디오 전체의 심박을 맞췄다. 관건은 하나였다. 스튜디오 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울림을 전파에 실어 보낼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했다. 아니, 그 가능성은 예고 촬영의 한 컷에서 이미 현실이었다. 33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한국의 밤을 소개해온 김동건 MC가 원컷 모니터를 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말을 잃었을 때 스튜디오는 숨을 고르듯 고요해졌다. 대본이 활자에 지나지 않던 사연이 눈앞에서 결을 얹고 살아 움직이는 장면, 그 낯선 감정의 파도가 오래된 전문 진행자의 가슴을 건드렸다. 이 코너를 30년 넘게 했다는 게 오늘만큼 고마웠던 적이 없네요. 그 한마디가 지나간 자리에는 7초의 침묵이 났다. 아무런 자막도, 과장된 음악도, 억지스러운 리액션도 없이 영상 속 정적이 스튜디오의 실제 정적과 딱 맞닿았다. 바로 그 몇 초가 이후의 모든 선택을 바꿨다. 쇼의 속도를 늦추고 설명을 거두고 무대가 스스로 말하게 하자고. 명절의 사운드 트랙을 바꾸는 결단이었다. 김용빈은 이 방향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받아 안았다. 그는 무대를 4개의 챕터로 설계했다. 섬진강에서 시작해 보라비로 호흡을 끌어올리고 신청가와 아리 리믹스를 7박 트로트로 폭발시킨 뒤 마지막을 새 발라드 새벽 우편으로 감정을 수렴하는 호흡. 곡과 곡 사이에는 짧은 내러티브를 직접 붙여 다큐멘터리처럼 서사를 잇겠다는 결의가 있었다. 리허설 도중, 대본에도 없던 순간에 그가 객석을 향해 툭 던진 말이 있었다. 아버지, 저기 보이시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손끝이 허공을 가르던 찰나, 마이크 진동보다 먼저 가슴이 출렁했다. PD는 즉시 그 장면을 스크린에 띄웠고 편집팀은 예고 클립으로 묶어 공식 계정에 올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다가 울 것 같다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미 본방보다 먼저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본방날 공개홀 밖은 귀성길처럼 길었지만 산만하지 않았다. 팬클럽 용빈별은 피켓을 내려놓고 스카프색만 맞춰 응원을 통일했다. 놀라운 것은 연령 분포였다. 평소 50대 이상이 대부분이던 객석에 20대와 30대가 절반 가까이 들어왔고 곳곳에 빛나는 10대의 눈빛도 보였다. 무대의 미감 역시 세대를 가로질렀다. 초반 두 곡은 한복의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해체한 블랙 재킷과 체인 액세서리로 후반부는 색을 덜어낸 LED 페인팅을 얹어 장식 대신 여백을 남겼다. 음향팀은 중 상역의 과시를 살리고 호흡과 자음의 물기를 그대로 두었다. 크게가 아니라 깊게 들리도록 라이브의 결을 무대 위에 남기는 선택이었다. 밤 10시 30분, 드디어 첫 소절이 시작됐다. 그는 템포를 미세하게 당기는 루바토로 문을 열었다. 멜로디는 크지 않았지만 의미는 먼저 도착했다. 3분여가 흐른 뒤 카메라가 더 가까이 붙자 눈가에는 땀이 아닌 이슬 같은 물기가 맺혔다. 두 번째 곡 보라비는 원곡보다 반음 올린 도입으로 긴장도를 키우고 후렴부에서 슬라이드 꺾기를 정확히 꽂았다. 그 순간 김동건은 프롬프터에서 눈을 떼고 두 손을 모았다. 고개를 아주 조금 숙인 채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자막 하나 없이도 화면은 충분했다. 국민 MC의 덕질이라는 농담이 실시간 채팅을 채웠지만 그 농담 속에는 진심이 있었다. 33년의 언어가 7초의 침묵에게 자리를 내준 밤이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노래가 아니라 정적이었다. 신청가가 끝난 직후
김용빈은 관객을 등지고 헤드 마이크를 움켜쥔 채 숨을 고르는 모습으로 정확히 7초를 사용했다. 그 7초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카메라는 줌을 멈췄고 조명은 더 어둡지 않게 멈춰섰으며 관객은 박수를 미루었다.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추억으로, 누구는 회한으로 해석했지만 공통의 합의가 생겼다. 오늘의 감정은 여기로 모인다는 것, 이어진 춤사위와 리듬의 격발이 그래서 더 컸다. 국악 장단과 일렉 베이스가 충돌하며 새로운 접점을 만들었고 LED 벽 앞 그림자춤이 계단처럼 올라타면서 객석을 기립시켰다. 앞줄의 시니어들이 손뼉을 더 힘있게 쳤고 뒷줄의 10대는 휴대폰을 내렸다. 화면을 보는 대신 순간을 보려는 결정. 그때 라이브는 기적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엔딩을 맡은 새벽 우편은 의도적으로 잔잔했다. 소품 하나 없는 맨무대, 통기타와 목소리뿐이었다. 스크린은 흑백 풍경에 흔들리는 플랫폼을 천천히 주마등처럼 흘려보냈고 푸른 조명이 무대 위에 내려앉았다. 가사는 과장되지 않았다. 새벽에 붙인 편지를 누군가는 반드시 읽어준다는 믿음만이 깔려 있었다. 마지막 구절을 마친 뒤 그는 기타를 내려놓고 객석을 향해 고개를 깊게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를 3번, 거의 속삭이듯 건넸다. 카메라는 다시 김동건을 잡았다. 그의 멘트는 절제가 있었다. 노래는 끝났지만 오늘 우리에겐 새벽이 막 밝았습니다. 그 한 줄이 자막처럼 오래 남았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가 오히려 더 바빴다. 공식 클립의 조회 속도가 가파르게 치솟았고 김동건 눈물, 신청가 리믹스, 새벽 우편 라이브가 동시에 트렌드에 올랐다. 음원 플랫폼에는 라이브 버전이 임시 업로드되었고 예능 무대 음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상위권에 진입했다. 방송사는 연휴 편성표를 다시 펼쳐보며 김용빈의 스페셜을 추가 편성했고 가요 무대의 라이브 원테이크 포맷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단발의 성공이 아니라 형식의 리셋, 이것이 그 밤이 남긴 가장 큰 변화였다. 무엇보다 의미심장했던 것은 세대의 비율이었다. 20대, 30대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었고 10대의 체류 시간도 길어졌다. 옛 노래 같은데 처음 듣는 노래라는 피드백이 정확히 적중했다. 전통의 문장에 현재의 발성을 얹고 현재의 사운드에 전통의 호흡을 심는 방식. 김용빈이 무대 밖에서 오래 곱씹어온 해법이 명절 밤 대중 앞에서 검증된 순간이었다. 둘째는 태도. 태도는 스태프의 손을 어떻게 붙잡는지, 리허설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동료의 시선을 어떻게 존중하는지에서 드러난다. 무대 전날, 그는 오디오 팀과 한참을 붙어 발음의 수분을 살리는 마이킹 각도를 점검했다. 라이팅 감독과는 한복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해체한 재킷의 선이 과도하게 번쩍이지 않도록 광량을 미세 조정했다. 국악 세션의 장단과 브라스의 강세가 충돌하지 않게 리듬 섹션의 킥을 7박에 맞춰 살짝 뒤로 빼며 전체의 호흡을 맞췄다. 설명 대신 무대가 말하게 하자는 제작진의 제안을 그는 안무의 과장을 줄이는 방식으로 화답했다. 무엇을 덜어내야 본질이 또렷해지는지 아는 사람의 태도. 이것이 스튜디오의 공기를 바꾼다. MC가 프롬프터에서 눈을 떼고 두 손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 그 믿음을 무대가 먼저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형식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가요 무대가 라이브의 긴장감을 기본값으로 삼고 서사를 아티스트에게 다시 돌려주는 포맷을 유지한다면 명절 특집이 아니어도 젊은 세대의 체류 시간은 늘어난다. 명백한 지표의 상승도 뒤따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습관의 변화다. TV 앞에서 잠깐이 서사에 잠긴 1시간으로 바뀌는 경험. 그 기억은 다음 주도 시청자를 스튜디오로 불러온다. 조명이 쏟아지는 건 무대뿐이 아니라는 사실. 그 밤은 관객의 얼굴에도 빛을 떨어뜨렸다. 카메라는 화려한 세트보다 얼굴을 오래 잡았다. 노래하는 사람의 얼굴, 듣는 사람의 얼굴, 소개하는 사람의 얼굴. 김동건의 눈물은 한 개인의 팬심이 아니라 수십 년 기록자가 한 번쯤